안녕하세요. 저는 피부과 전문의 김종구입니다. 일단 Q-스위치 레이저 하면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지금 현재 나와 있죠. 엔디아그 레이저,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 루비 레이저. 그래서 그 모든 세 가지들이 광물입니다. 광물. 그러니까 엔디아그 광물이고, 알렉산드라이트라는 그런 광물이고, 루비라는 광물입니다. 기존에 원래 외산 장비로 두 레이저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이노쇼에서 나왔던 아콜레이드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캔달라 회사에서 나온 알렉스트리벤티지라는 레이저가 있었습니다. 그게 Q-스위치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였었는데, 지금 현재는 두 회사에서 다 그 신제품을 출시하지 않아서 단종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 Q-스위치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가 새롭게 출시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장비 이외에는. 자,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랑 다른 엔디아그 루비 레이저가 왜 차이가 있었느냐? 엔디아그 레이저는 펄스 듀레이션이 보통 5에서 20 나노 세컨드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루비 레이저는 한 40 정도, 20에서 40 정도 그 사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가 그보다 더 긴, 아까 소개했을 평균 70 나노 세컨드입니다. 가장 펄스 듀레이션이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디아그 레이저에서 갖지 않는 특징들이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파장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데, 엔디아그 레이저는 1064 나노미터고 알렉산드라이트는 755 나노미터입니다. 두 파장의 차이는 멜라닌 색소의 흡수도가 차이가 나죠.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가 당연히 더 파장이 짧기 때문에 당연히 흡수도가 높고 엔디아그는 떨어집니다. 시장 내에서는 엔디아그 레이저가 지금 주종이 되어 있는데, 크게 따지면은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엔디아그 레이저가 되게 안정적이죠. 수명이 길고 안정적입니다. 에너지가 갑자기 뚝뚝 떨어지거나 고장이 잘 나서 못 쓰거나 그럴 일이 흔치 않다는 거죠. AS 발생률이 많이 낮다는 거고, 그에 반해서 알렉산드라이트나 루비는 고장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에너지의 변화폭도 크기 때문에 AS를 많이 불러야 됐죠. 저도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 쓰면서도 켜지지 않아서 부른 경우도 있고, 루비 레이저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런 어떤 안정성 때문에 엔디아그 레이저가 각광을 받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주류를 이룬 게 레이저 토닝이라는 치료인데, 그 레이저 토닝을 하기 위해서는 내구성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 그러니까 리피테이션 레이트가 빨라야 되는데, 기존의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나 루비 레이저는 펄스 리피테이션 레이트가 빨라야 3Hz입니다. 풀페이스 얼굴 전체를 많은 샷을 쏴서 하게 될 경우에 3Hz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현실적으로는 3Hz를 가지고 얼굴 전체를 다 쏴서 치료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 되다 보니까 루비나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는 토닝이라는 치료에 각광을 받지 못한 이유가 된 거죠. 첫 번째는 내구성이나 어떤 AS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는 토닝을 하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나 큰 스팟이 필요한데, 그런 어떤 속도의 문제에 더 떨어져 있다 보니까 외면을 받은 거고, 외면을 받다 보니까 엔디아그 레이저가 전체 시장에서는 주류를 이루게 되고, 당연히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나 루비 레이저의 판매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아마 사업을 접기로 결정하거나 그랬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이유 말고 다른 하나가 더 있다면 뭐냐면, 루비 레이저나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는 제품을 내는 회사가 적습니다. 아까 제가 외산 말한 것처럼 두 군데 말고는 특별하게 나오는 데가 없다는 거고, 국내에서는 아마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에서는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 Q-스위치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를 출시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롬펄스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는 좀 다르기 때문에 Q-스위치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로는 국내에서는 아마 이 회사가 유일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큰 이유는 일단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안정성, 내구성하고 연결되는 문제인데, 이 루비나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루비나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가 들어가 있는 그 챔버 안에 일정한 온도를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는, 루비 레이저는 스위치를 온하고 나서 한참 기다려야 켜집니다. 작동하려면 그 챔버 내부의 온도를 데피기 위해서 히팅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현재 피코쇼 같은 걸 보시면 30분 정도 걸려야 켜지잖아요. 아침에 켤 때 30분 정도 있어야 켜지는데, 이유가 그겁니다. 챔버 내의 온도를 높여야지 작동하기 시작하고, 그 챔버 내의 온도가 올리기 위해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챔버 내의 온도가 높지 않으면
빔의 효율이 엄청 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쓸 수 없는 에너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히팅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루비나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는 엔디아그 레이저처럼 바로 켜자마자 쓸 수 있는 그런 장비가 거의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히팅을 시키는 장치를 부가적으로 넣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챔버 내의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계속 빔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쿨링도 또한 잘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느 이상 챔버 내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 챔버 내의 온도의 상승으로 인해서 그 챔버 내에 어떤 변형이 오게 되는데, 그 변형이 오지 않게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온도가 높아졌을 때 쿨링 시키는 장치 또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가 엔디아그 레이저보다는 좁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좁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 한편으로는 히팅을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쿨링을 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장치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엔디아그는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쿨링 장치가 많이 달려 있지는 않습니다. 알렉산드라이트나 루비 레이저는 되게 소음이 심한 이유가 그런 쿨링을 위한 장치들을 많이 달게 되고, 대부분 쿨링 장치는 순행식 아니면 공냉식을 이루는데, 물론 순행식은 뭐 물이 흐르는 선 정도의 어떤 소음은 날 수 있지만 그렇게 크진 않죠. 근데 순행식, 공냉식 단독으로 하지 않고, 여기도 보면 알지만 얘도 물도 흘러가는 소리가 나지만 순행식과 공냉식 동시에 다 이루어지고, 공냉식일 경우에 팬 소음이 다른 기기보다 좀 많이 시끄럽잖아요. 그게 팬을 크거나 또는 빠른 회전을 필요하기 때문에 소음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시끄럽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루비나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는 시끄럽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피코쇼를 사용자분들 있으시겠지만 많이 시끄럽습니다. 켜면 그거 아이들링 하고 나서 중간에 이제 쉴 때 이렇게 스탠바이 상태로 놨을 때도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나는데, 이유가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히팅, 쿨링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이게 약간 그 재질 상태가 알렉산드라이트나 루비 레이저의 그 투명도를 보면 엔디아그 그 광물의 보석의 투명도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불투명하다 보시면 됩니다. 루비 보석 보시면 알지만 붉은색을 띠는 광물이잖아요. 그 붉은색을 통과해서 뭔가 걸러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할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빛이 소실된다고 보시면 돼요. 열로 바뀌거나 반사되거나. 엔디아그는 되게 많은 투명한 그 광물에 가깝기 때문에 램프에서 나온 빛이 통과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게 통과할 수가 되겠고, 알렉산드라이트는 루비랑 비슷한 정도보다 아니면 조금 더 많거나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옮기면 프레시 램프에서 빛이 나가서 이 광물을 통과해서 나오는 빛의 양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모아서 증폭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그 통과해야 되는 나온 빛이 양이 적기 때문에 그걸 증폭하려면 한참 더 많은 증폭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프레시 램프에서 터지는 빛의 양을 늘릴 수밖에 없죠. 프레시 램프의 전압이 높게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엔디아가 만약에 가령 200 정도라면은 알렉산드라이트나 루비는 한 400 정도, 2배 이상의 그 충전 전압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축전 용량이 많을수록 당연히 챔버 내에 여러 가지로 부담이 가게 되는 거죠. 그거를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만 이 기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회사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은 이유가 그런 겁니다. 만들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수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방법을 개발했어야 될 것이고, 챔버 내의 온도가 높은 걸 유지하면서 쿨링도 동시에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쿨링과 히팅 장치를 잘 배치해 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조합해서 만들어지려면 당연히 제조 원가가 올라가게 되고, 엔디아그보다 훨씬 비싼 제조비가 들어가는데 불구하고 시장 내에서는 더 비싸게 팔기가 쉽지 않죠.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게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가 시장에서는 큰 그렇게 인기를 못 얻게 됐던 거죠.